자, 네, 사회 시간입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 학교는 개학을 했습니다. 와, 아이들 얼굴을 봤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개학을 해도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가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역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도청 누리집을 방문하고 지역 신문 뉴스를 살펴보고 면담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지역 문제가 뭐가 있냐? 교통 혼잡 문제, 소음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시설 부족 문제, 주택 노후화 문제, 안전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더라를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121쪽입니다. 지역 문제를 확인한 뒤에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무좀약을 바른다고 감기가 낫겠어요? 지역 문제로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 주차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계속 안전 문제나 주택 노후화 문제 관련들은 막 그런 정보들을 모아요. 그럼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없지. 이건 마치 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무좀약을 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친구는 자동차 수와 주차 공간의 수를 비교한 표, 전체 구역의 시간대별로 주차된 자동차의 수, 신문에서 찾은 우리 지역의 사례, 그리고 면담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뭔 소리야? 자료를 하나씩 봅시다. 자동차 수와 주차 공간의 수가 1구역에 90대의 주차 공간이 56개, 공용 주차장은 없고요. 2구역은 자동차 수는 130대인데 주차 공간의 수는 28개, 공용 주차장까지 합하면 총 101개. 3구역은 자동차 수 120대의 주차장 합해서 총 82개. 자, 이걸 보면 뭐가 나와요? 자동차 수보다 주차장이 어떻다? 적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일단은 자동차 수를 줄이든가 주차장을 늘리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전체 구역의 시간대별로 주차된 자동차의 수를 보면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 특히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주차되는 자동차 수가 많아요. 이 의미를 분석을 하자니 낮에는 주차 공간이 그래도 남는데 저녁에 주차 공간이 모자란다. 그러면 주차 문제는 주로 언제 일어나겠다? 저녁에 일어나겠다.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신문을 한번 봅시다. 밤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위의 자료에서 보았듯이 저녁에 주차 자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결국 싸웠답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남의 주택 앞이나 골목길에 주차를 한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편했다. 주차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민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더라.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면담한 내용을 보자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선도 지키지 않는데 주민들은 자기 편리함만을 생각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시설이나 물건이 주차 공간을 가로막는다. 주차 공간 부족한 거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나왔고 일단 주차선 지키는 거랑 자기 편리함만을 생각한 거랑 주차 공간을 가로막는 문제는 어떻게 다 같이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겠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 점은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 주차 공간을 늘려야겠죠? 자, 이제 원인을 파악했으니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과서 123쪽 문제 해결 방안 탐색입니다. 대표자 회의에 대표들이 모였어요. 의견들을 보아하니 학교 대표는 각 가정에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시민 대표는 그 의견을 받아서 보충합니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면 개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지역 주민 대표는 그래도 부족하다. 공용 주차장을 새로 만들자. 구청 공무원은 저녁 시간에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어요. 시청 공무원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해결 방안을 크게 나눠보자니 가정,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개인 주차장을 만들거나 저녁 시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감시 카메라로 불법 주차를 단속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좋았어, 바로 시행이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 탐색을 통해 나온 이 해결 방안들을 선택을 해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자는 거예요. 각 방안마다 좋은 점도 있고 고려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시 되돌아볼게요. 첫 번째, 지역 문제 확인 단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면담했더니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 문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서는 주차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서 자동차 수와 주차장 수를 비교해봤더니 주차장이 모자라더라. 그리고 저녁에 주차 차량이 몰려서 싸움도 일어나더라. 몇몇 주민들은 자기만 생각해서 행동하더라. 뭐 이런 원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해서 나온 세 가지 의견은 가정,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개인 주차장을 마련하고, 저녁 시간에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감시 카메라로 불법 주차를 단속하자. 이렇게 서로 회의해서 해결 방안을 탐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 지역 문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세 번째,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탐색을 해서,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을 결정합니다. 자, 해결 방안의 첫 번째 봅시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개인 주차장을 마련하면 좋은 점? 다툼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좋은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러면 그 공사 비용을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보이죠. 하지만 담장이나 대문이 없어지면 보이기 싫은 개인적인 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 두 번째,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자. 일단 공공기관이 협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새로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뭐가 줄어들겠다? 비용이 줄어들죠. 저녁 시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효과적인 방법도 충분히 맞습니다. 자, 해결 방안 세 번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자. 설치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비용으로 담장이나 대문 허무는 공사 비용을 지원하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다 같이 지키는 것들은 다 같이 알려야 되니까 캠페인을 벌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대화하고 타협해서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을 선택을 하자는 겁니다. 이럴 때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감시 카메라 달면 범죄 예방도 되고 얻는 게 많다, 그냥 달자 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하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되면 이제는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준이의 동네 모습을 봐요. 저녁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사용하고요. 각 집엔 주차장을 만든 모양이에요. 그리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차 문제를 해결한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도 혁신의 현장을 찾아 달려가는 제작진, 그리고 저기 익숙한 누군가가 보이는데, 아하, 선혜 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서부터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카메라잖아요. 지금 찍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길래 이렇게 여기서부터 찍지?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긴요, 딱 감이 오는데 수많은 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돌고 허허 또 돌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주차 공간. 대한민국의 꽉 막힌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소개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가. 저 멀리 삽을 들고 걸어오는 한 남자. 망치까지 든 것도 모자라서 굴삭기까지. 호호, 뭔가 살벌한 분위기가 풍기는데. 담장 허물기 시작해주세요. 아니 잠깐 멀쩡한 집 담장을 가차없이 마구마구 부수고 있는데 힘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담장. 순식간에 멀쩡하던 담이 다 부서졌다. 갑자기 근데 왜 마구잡이로 담을 부수는 걸까요?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노원구청에서 공사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늘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이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불법 주차 공간에 잠깐 차를 댔다가 견인되는 불상사까지. 게다가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다. 차 빼라고. 잠깐만 하고 빼라고 차. 잠깐만 차 빼라고 이 사람아. 뭔데 차 빼라고. 뭔데 추운데. 심지어 주차 때문에 각종 범죄까지 종종 일어난다.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소방차나 경찰차 진입이 불가능해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무턱대고 단속만 하기보다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하여 답답한 주차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 공간을 만드는 그린 파킹 사업을 실시한 것. 그동안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주민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워놓으면요 차를 견인해 가는 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청에서 해주신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희도 신청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 집에나 주차장을 만들어둘 수는 없다. 사전에 꼼꼼한 신청 절차와 주차장이 들어서기 적절한 장소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 작년에만 총 760여 가구가 신청해 약 1,700면의 주차장이 생겨났고 그 덕에 답답했던 주택가엔 숨통이 트였다. 담장으로 막혀있어 쓸 수 없었던 공간에 바로 주차장을 만드니까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 만드는 공동주차장 건설 비용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는데 무려 8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린 파킹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약 5만 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을 했고요. 그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그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들어간 지 약 일주일 후 어느새 깔끔하고 널찍하게 완성된 내 집 주차장. 여기 2대 될 수 있고요. 이쪽에 2대에서 총 앞면에는 한 4대 정도 될 수 있고요. 이 측면에 2대 정도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장으로 답답하게 꽉 막혀있던 마당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원하게 변신! 답답했던 주택가의 골목이 이렇게 뻥 뚫리니까 이제는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 편하게 내 집 앞에 주차가 가능해졌다. 아무래도 집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많이 편하고 일 나갔다 오거나 외출해서 와서 내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주차할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건물 사이에 있던 담장이 없어지니까 옆집도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해지고 넓어진 공간 덕에 맞은편 집도 차를 돌려서 주차하는데 여유가 생겼다. 담장을 허물어서 여기에 주차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서로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주차인데 대한민국에서 차가 진짜 많다는 종로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좀 어려운지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차로 꽉 들어찬 도심 속에서 주차할 곳을 찾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다. 제작진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빙빙 헤매고 있는데 주차할 곳 찾으라고 했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또 주차장을 찾아주는? 네, 주차장을 찾아주는. 휴대폰이 주차장을 찾아준다고요? 진짜? 이간이. 과연 주차장을 찾을 수 있을까? 현재 내 위치를 입력하니까 지금 바로 주차가 가능한 곳들이 지도에 쭈르륵 나타나고 호호! 바로 예약까지 마칠 수 있었다. 이제 여기 우회전만 하면 제가 알려드린 그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 그때 놀란 표정의 제작진! 과연 어떤 주차장이길래? 아니 이게 뭐야?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건물 주차장이잖아요. 맞나? 건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어쨌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니 이게 웬일? 생각보다 널널하게 넓은 주차장? 심지어 지하 5층까지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은 완전히 텅텅 비어있다.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까지 주차 공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지하 4층과 5층이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지금 지하 4, 5층을 많이 개방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외부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주차장과 당장 주차장이 필요한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공유 주차 서비스인 것이다.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의 주차장도 검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예약부터 결제까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익금을 내는 저희도 좋고 그리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뺑뺑 돌아다니시지 않으셔도 여기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다른 외부 주차분들도 좋으시고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 이런 혁신적인 공유 주차 서비스를 고안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주차 딱지를 끄는 건수가 200만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차장이 충분히 있더라도 그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찾지 못하고 또 주차장 쪽에서는 이것을 홍보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놀고 있는 주차장을 공유해주는 공급자는 수익을 낼 수 있어 좋고 사용자는 금방 빈 주차장을 찾아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까지 가능하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다. 아직 주차를 예약한다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주차장 예약할 수 있게 주차장 수를 늘리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또 주차를 예약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마케팅,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 문제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탐색한 다음 결정하고 실천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